두 번째 강의입니다. 3편의 격찰 조직에 관한 건데요. 음, 이 부분은 조직론, 행정학으로 말하면 조직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일종의 조직인데, 그러면 조직이란 무엇이고, 조직의 특징은 무엇인가? 조직의 운영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이고, 이건 행정학의 네 가지 파트 중에 인사, 조직, 두 번째를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절, 조직으로서의 경찰 행정.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 뭔가요, 조직? 우리 유명한 학자, 베버, 버나드, 셀즈닉, 에치오니, 여러 학자들이 조직이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225페이지 좀 나와 있는데요. 조직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규칙이 있습니다. 나름의 룰. 여러분 나중에 경찰 되시면 경찰 조직에는 많은 룰이 있어요. 뭐 상하 간의 관계, 문서를 만들 때는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규칙이 있고 외부인, 일반인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채용시험이나 아니면 경찰대 학생들은 뭐 임용을 하게 됩니다. 방법에서 마찬가지고요. 외부인은 가입이 안 돼요. 네, 제한되는 사회. 특정인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관계가 조직이다. 또 번화되는 얘기했습니다. 요건으로. 번화대의 요건은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건데 꼭 두 사람 이상 의식적으로 조정된 체제, 조직은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셀스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또 외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돼요. 네, 타협이 필요하다. 셀스닉의 정의가 있습니다. 엣지온이도 정의했습니다. 여기서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이다. 그래서 조직은 정의하자면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체제이고 또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그리고 조직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다. 그럼 경찰 조직에는 무슨 목표가 있을까요? 국민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는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 버나드, 셀즈닉 각각의 정의를 했지만 거기엔 유사점이 있다. 두 사람 이상이 목표를 향해서 환경과 타협하는 시스템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직도 이런 조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 여러분 교재하고 같이 맞춰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직은 규모가 좀 큽니다. 복잡하겠죠? 네, 복잡성. 그리고 앞에서 버나드 셀즈의 애초원 얘기했지만 목표가 있습니다. 공식된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경계를 가지면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못한대요. 어, 시스템의 특징은 이렇게 조직이 있고요. 그 옆에 외부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 외부의 환경과 조직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직과 그 외부의 환경은 상호작용을 한다. 네, 안 써지는데요. 네, 조직과 환경 이렇게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조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격이라고 하는데 성격. 경찰 조직은 어떤 성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직, 경찰이 하는 일을 폴리싱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 폴리싱에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을 잘 살게 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가. 네, 이걸 목표로 합니다. 조직은 또 이 폴리싱의 기본 개념은 약자와 무위탁자의 보호, 사회 정의의 실현이죠. 경찰 윤리 헌장대로 그리고 헌법 질서 체계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경찰 조직은 계층제와 계급제를 기본 특징으로 합니다. 복잡한 조직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광범성, 지역사회와 공중의 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목표가 있습니다. 조직은 일정 기간 지속돼야 돼요. 그리고 조직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실체라고 로빈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시스템 안에서 경찰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범인 검거 이런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회 정의이다. 그게 녹아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자면 윤리 헌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찰 조직의 기본 과제. 예, 232페이지에 가시면 경찰 조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오는 걸로 1829년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액트라고 로버트 필겸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시민적인 경찰로 변신을 해야 된다. 경찰 행정은 기본 누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법에 의해야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 아껴 써야겠죠. 능률성, 국민의 생명, 실체,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념으로 배분의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능력이나 공헌도에 따라서 어, 정확히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에요. 많이 공헌을 한 사람한테 많이 주겠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죠. 하지만 노력도 안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형평이 어긋나는 거겠죠. 네. 배분의 공정성.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리고 불로소득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 나누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시장, 국제재난위기관리, 경찰 조직의 기본 과제입니다. 다루어야 할 측면이 있는데 개인의 집합이 아니다는 거죠. 경찰은 유기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성 있는 최적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발전해 가야 하고요. 그래서 경찰 행정이 추구하는 건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경찰이 뭐 범인 잡고 어, 사건 해결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찰이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배분의 공정성이고 경찰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국가의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사기 횡령 배임 등 여러 가지 경제 범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조직의 기본 과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재에 232페이지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절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이고요. 조직론의 중요한 파트고 기출문제로도 꼭 나오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교재를 찬찬히 읽고 강의 듣고 또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강의 게시판에 있고요. 그걸로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전주에는 여러분이 등교를 하면 현장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렇게 나처럼 저처럼 이렇게 곰플레이나 아니면 PPT에 음성을 녹화하는 것으로 해서 과제는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조직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목표를 가지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바운더리가 있고 룰이 있고 2인 이상이 모인 거라고 버나드 베버, 셀즈닉, 에티오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적인 밖에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서로 다투지 않고 조그만 파일을 가지고도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지 않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효율적 조직을 효율적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을 조직화하는 것. 이게 조직 편성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원리. 5대 원리라고 하는데요. 5대 원리. 첫 번째, 계층제 원리. 경찰은 계급이 있어요. 순경부터 치안 총관까지 있는 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권한과 책임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책무관의 상하 계층을 설정하기 위해서 계층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층제가 있다고 늘 좋은 것만도 아니고 늘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린 이걸 순기능 혹은 역기능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순기능이라는 건 좋은 점이 뭘까? 계층제가 있으면 여러분도 4학년이 딱 돼가지고 말을 하면 뭔가 1학년들은 들어주죠. 명령하면 거기에 권위도 생기고 의사소통이 빨리 진행됩니다. 조직이 질서가 쓰겠죠. 예, 통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내부 통제가 가능하게 되고요. 업무를 계급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업무에 따라서 또 월급도 공평하게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계층제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기능도 분명히 있더라. 뭔가 의사소통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행정학적 용어로 의사소통의 지체라고 합니다. 11계급에 올라가려면 순경이 경찰청장님 만나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조직 적응성. 너무 조직이 비대해요. 공룡이 왜 죽었어요? 너무 커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버리고 하면 밑에 말단, 현장의 목소리가 꼭대기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분상 상하 관계로 뭐예요? 상관이 집에 대리운전까지 시키고 뭐 김치 담아오라고 하고 아이들 라이딩까지 부탁하고 뭐 이런 게 되면 이건 직업적인 상하 관계가 아예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 신분으로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인간성이 살아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그렇다면 조금 이런 계층제의 역기능을 방지하면서 조직의 계층 속에서 효과성과 능률성만 달성하고 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리더십. 리더십이 있다면 그래도 따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기 희생도 있는 거고요. 예. 권한도 나눠줘야 됩니다. 혼자서 다 갖고 있으면 밑에 사람 할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만 받을 뭐 부속품 같이 느끼는 거고요.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 일을 해 나갔을 때 여러분도 공부를 스스로 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예, 자기가 뭔가 해 나갔을 때 사람은 성취감, 자기의 존재감, 자아실현, 보람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을 좀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섞여서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 계층이 있을 때 더 그 모호해지는 거죠. 자기 역할이. 예, 첫 번째 나온 계층제 원리. 조직이 크면 클수록 계층은 많아진다. 순기능. 아주 능률적이고 내부 통제에 업무가 적정히 배분되기도 하지만 조직이 적응성이 저해되고 인간성이 상실되기도 한다. 이걸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리더십, 권한이 직무를 나눠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내가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무한되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능력이나 시공간상의 제한,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업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통솔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줄어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복잡한 정신 노동인 경우에 4명에서 5명.
반복적이고 육체적 업무인 경우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피감독자의 능력에 따라서 통솔 범위는 달라진다. 그래서 적정한 통솔 범위는 6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통솔 범위 원리. 그래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야지. 여러분도 인원이 너무 많은 사람이 수강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예, 교수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큰 건 좋지 않다. 규모가 크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 왜? 사람의 능력, 시공간, 경험치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솔 범위 원리 여러분 교재 237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꼭 풀어주시고요. 예, 이 세 개의 원리만 더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 분업의 원리. 왜 분업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자기 일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숙련도가 늘어나겠죠. 능률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직은 종류, 성질에 따라 업무나의 정도에 따라 일을 나눕니다. 개인별로 업무를 부담하는 거죠. 상, 하급 기관과는 종으로, 부처, 국가별로는 횡으로 나누게 됩니다.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능률성을 높이는 차원입니다. 네 번째, 명령 통일의 원리. 이거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진흥팀이나 각종 수사 형사에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장님까지만 결재받고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누구의 지휘를 받냐면 형소법에 의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일주일이 걸려요. 접수하고 그 다음날 배당받고 또 지휘받아서 돌아와서 다시 또 재지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직 한 사람의 상관에서 명령 받는 게 능률적이지 않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될 원리로 근간으로 제시되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국지 초안지 보시면 싸움 잘하는 관우 장비가 황제가 되지 않아요. 똑똑한 제갈공명이 황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황제가 되죠? 유비가 황제가 됩니다. 제가 조정의 원리 이야기할 때 늘 예로 듣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분쟁의 상황에서 조리 있고 상대방을 뭐라 그럴까 화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인품이나 신뢰도나 그런 게 높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희가 얘기했습니다. 조직의 제1의 원리다. 이게 뭐다? 조직의 원리다.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 기능을 조화 있게 조절하는 집단적 노력. 이걸 뭐라고 한다? 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조직이 거대할수록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조정의 원리는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요인, 분파적 요인에 의해서 조정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뭐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님 보시면 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된다. 왜? 수사는 현장에서 하는 경찰이 판단에 의해서 종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뭐 변사체 검시랄지 수사의 전문화도 이루어지고 경찰의 위상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 아래서 뭐 어떻게 해요? 경찰을 조정해 나가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랄지 기획에 의해서 조직은 한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져 나가고 화합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부의 검찰이라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경찰 조직 내부가 결속하고 단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 2, 30년 동안 수사권에 대한 열망으로 단합해 오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조직의 리더들은 조정을 해오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직의 원리까지 알아보았어요.
조직의 원리 5가지는 행정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이 되시면 그 경찰 시스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이런 그 계층제가 있고 결제를 받아야 되고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고 왜 경찰청장이나 서장님들은 밑에 부하들을 화합하고 조정해 가려고 나쁜 말로는 조정이고 뭐 듀얼해가고 컨트롤해가고 화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래야 조직이 돌아간다는 거죠. 왜? 조직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 조직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예,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그리고 어, 사회 질서 안녕의 유지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직 속에서 보람을 얻고 예, 자아 실현을 하게 되고 평생에 걸쳐서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분업해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자면 MT를 가고 학생회의 활동을 하고 축제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 거 있죠. 그걸 왜 하겠어요? 예, 그런 걸 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일을 하고 싶은 사기가 올라가고 자기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 그 구성원들의 어떤 업무 능률, 만족감, 사기, 조직의 생산성 이런 걸 높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 진도는 뭐 이 정도 나가고요. 다음 주에 또 7장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은 못하지만 좀 진도는 수월하게 나가는 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도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면 뭐 팀스까지는 어렵고요.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문제는 강의 게시판에 찾아보시면 300 몇 번째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있으니까요. 그걸 공유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이미 조별로 조장이 선발돼 있을 거고 주제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월 진도가 다 끝날 때는 한 주 정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잡아서 한 팀당 20분에서 25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요. 한 10팀 정도, 두 타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기말고사 그리고 여러분 출결사항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할 거고요. 뭐 또 다른 패턴의 대학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언론에도 나오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원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적응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 또 언제 코로나가 다시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실강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도 만나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적응해 가도록 합시다. 예,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여러분들 교재하고 영상 듣고 문제 풀면서 또 이 시기를 열심히 극복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